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선택해야 될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여러 가지를 꺼내 봤는데요. 전부 다 DDR4를 지원하는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DDR4죠. 그래서 여러 가지 꺼내 봤는데 뭐 모양도 좀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클럭도 다르고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네, 실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DDR4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고른 거에서 이제 제가 G스킬을 좀 많이 추천을 해서 G스킬을 딱 선택했어요. 그런데 또 G스킬에서 또 고르려고 보니까 또 모양도 다르지 숫자도 다르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메모리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열판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 내부를 뜯어보면은 내부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요. 방열판 모양이 좀 다른데 고급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열판이 좀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할 때 메모리도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좀 더 식히기 위해서 방열판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뭐 RGB 빛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켜면은 이제 위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질문 주신 분은 조금은 고성능을 원하셨어요. 근데 메모리도 빛이 좀 들어오고 아름다우면서도 클럭이 좀 높은 것들은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거는 미리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메모리를 구매할 때 보면은 막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4GB고요. 이거 한 개당 4GB죠. 두 개 장착하면 8GB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스티커에도 메모리도 보면 각각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숫자가 써 있지만 구매할 때 보면은 그 이름에 보면 막 뒤에 숫자가 막 붙어 있어요. 이거는 8GB고 보면 4GB가 곱하기 2 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DDR4 2400이라고 돼 있죠. 네, 2400MHz가 됩니다. 뒤에 있는 숫자 DDR4가 있고 또 PC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단위로 된 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 얘는 2400이죠. 근데 또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둘 다 티포스로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방열판 모양이 다르죠. 근데 아까는 2400이라고 했는데 얘는 잘 보시면 DDR4 3000, 그쵸? 3000MHz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00이고 얘는 3000이고 딱 봐도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보시면 당연히 숫자 높을수록 좋습니다. 3000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걸 보면은 네, 얘는 또 보면은 3200인데 3200, 그쵸? DDR4 3200. 이번 PC4로 되어 있는 것도 대역폭이라 또 단위가 달라요. 근데 DDR4라고 되어 있고 뒤에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메가헤르츠입니다. 그래서 DDR4 3200MH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2400, 얘가 3000, 얘가 3200. 그럼 얘가 더 좋은 거죠. 근데 3200보다 더 고클럭의 메모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이걸 좀 선택을 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 자신이 어떤 메인보드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만약에 처음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해봅시다. 자신의 메인보드가 만약 DDR3 메모리만 지원하는데 DDR4 메모리를 구매하면은 장착이 안 돼요. 두 개가 홈 모양이 달라서 꽂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에 또 DDR3는 꽂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서로 호환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DDR, DDR2, DDR3, DDR4 전부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같이 호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과도기적 메인보드 중에 두 개를 다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DDR3 뭐 슬롯 2개, DDR4 슬롯 2개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인보드 외에는 이제 딱 자신이 쓰고 있는 메인보드에 맞춰서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메인보드가 이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비싼 메인보드죠. 근데 이건 DDR4를 지원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면 DDR4 지원한다고 이렇게 딱 써있죠. 그리고 non ECC,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다 ECC는 지원하지 않아요. ECC는 이제 서버용 메인보드에서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장착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메모리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모리는 아닙니다. DDR4를 지원하죠. 그러면 DDR4를 선택하면 될 텐데, 아래 내려서 스펙을 좀 볼게요. 이거는 다나와 사이트에서 보셔도 되고 뭐 똑같은데, 자신의 메인보드의 스펙을 보면은 여기 보면 DDR4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보면 막 숫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OC라고 돼 있는 게 오버클럭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오버클럭 했을 때 DDR4 4400MHz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4333, 4333, 그리고 426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럭을 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OC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오버클럭 했을 때만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숫자가 안 써 있는 건 이제 정규 클럭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클럭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메인보드든 대부분 다 지원하는데, 메인보드가 이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딱 자동 잡힙니다. 2400 이런 식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클럭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3200을 지원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죠. 3200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장착하면은 3200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식합니다. 이 밑에 걸로. 근데 이제 메모리로 오버클럭을 해주면은 이제 딱 올라가게 돼요. 이건 오버클럭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다나와 사이트를 한번 가봅시다. 다나와에서 뭐 예를 들면 G스킬 뭐 DDR4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메모리 쭉 뜹니다. 막 종류가 많네요. 뭐 이쁜 메모리들도 있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보석처럼 생긴 이런 메모리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뭘 잘 보셔야 되냐, 메모리 이름이 이렇게 쭉 길죠. 쭉 긴데 여기 보면 이제 용량, 일단 자신이 어떤 용량을 선택해야 될지 보시고요. 뭐 요즘은 8GB를 2개 해서 16GB를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뭐 8GB 한 개만 장착 쓰다가 나중에 뭐 8GB를 더 추가하든지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DDR4 25600이라고 써있죠. 이건 25600, 이건 대역폭을 뜻합니다. 그래서 PC4라고 해서 단위가 다르죠. 근데 밑에 잘 보면은 또 이름 또 이렇게 3200MHz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랑 대역폭이 같습니다. 대역폭이 아니라 클럭이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3200, 이거는 이제 메모리를 오버클럭 해서 쓰면은 3200까지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PU 오버클럭 할 때도 메모리가 같이 오버클럭 되면 좋기 때문에 클럭이 높은 걸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신의 메인보드가 3200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3200을 쓴다고 해서 뭐라 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중에 메인보드 바꿔서 쓰면 되지. 왜냐면 이런 것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3200짜리를 사면은 자신의 메인보드는 2400밖에 지원 안 하는데 3200 이거 사면 장착되냐? 당연히 됩니다. 클럭이 더 낮은 거는 문제없이 돼요. 근데 이거 클럭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이제 오버클럭이 되는 건데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참고가 될 만한 거 얘기 드리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는 266이죠. 얘보다는 클럭이 낮죠. 얘가.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를 오버클럭을 해서 3200으로 맞춰 쓰시면은 3200으로 돌아가요. 이 두 개 차이가 얼마 크진 않죠. 그러면 메모리를 오버클럭해서 얘를 이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능처럼.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랑 또 얘를 만약 4000으로 올리는 거랑 뭐 클럭 차이가 많이 나면, 클럭 차이가 많이 나게 올리면 올릴수록 메모리가 부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클럭을 사는 거예요. 오버클럭을 좀 더 과하게 오버클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가격 차이가 두 개다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뭐 요노 차이면은 차라리 요거 사는 것보다는 요거 사는 게 더 클럭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00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보정하는 클럭이 이 정도라는 뜻이고, 사실은 더 올려도 됩니다. 좀 더 올려도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의 메인보드에 메모리가 어떤 게 꽂혀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켰습니다. CPUG라고 제 블로그에도 검색해보면 나오는 건데, 그냥 뭐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상관없고요. CPUG에서는 CPU 정보도 볼 수 있지만 메모리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탭을 선택하시면 지금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가 확인돼요. 보면 지금 DDR4
자신의 메모리가 DDR3인가 DDR4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켜서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DDR4로 돼 있고 지금 듀얼 채널로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여기 보면 D램 클럭이 있는데요. 보면 1600 이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1600이죠. 그죠? 1600 부하 걸었을 때.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지금 클럭이 나와요. 제가 3200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숫자가 나오죠. 듀얼 밴드라고 해서 어찌 보면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실제 클럭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들은 램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램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CAS, RAS 이 두 개가 행과 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만날 때 신호가 이루어지는데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해요. 램 타이밍을 뭐 좋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큰 것보다는 작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램 타이밍보다 좀 더 우선시하는 게 이 위에 있는 클럭이에요. 메모리 클럭이 좀 더 빠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클럭이 뭐 예를 들면 4500 뭐 이렇게 해봅시다. 4500인 것과 이 밑에 있는 램 타이밍을 엄청 조여놓은 것과 두 개가 어떤 게 빠르냐고 비교해보면 클럭이 빠른 게 더 빠릅니다. 램 타이밍 뭐 좋고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언제 얘기냐면은 DDR 메모리 쓸 때 그때는 메모리 클럭이 이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램 타이밍 좋은 것도 사실 중요하긴 했어요. 클럭을 올리는 것만큼. 근데 지금은 램이 워낙 빠르고 클럭이 높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램 타이밍보다 클럭이 높으면 실제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오버클럭커들도 이제 램 타이밍을 오히려 풀어서 램 타이밍을 푼다는 게 숫자를 더 크게 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더 크게 놓으면서도 클럭을 더 높게 잡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모리를 실제로 3200을 만약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3200 요거를 구매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오버클럭을 해야 램 오버클럭을 해야 3200을 실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CPU 오버클럭까지는 좀 그렇고 좀 부담되고 그냥 메모리만 그냥 클럭을 좀 높여 쓰고 싶다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런 걸 좀 도와드릴게요.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와서 메모리 클럭을 높여주면 되는데요. 저는 CPU 클럭까지 높이지는 않을 거고 메모리 클럭만 좀 높여줄 겁니다. 어로스 메인보드 기준으로 좀 설명할 건데 다른 메인보드도 다 설정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고급형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XMP라고 해서 그 최적화된 설정 값을 메모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러와서 그냥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이 복잡하지 않고 엄청 간단합니다. 뭐 하나만 건드려주면 돼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좀 제가 원하는 그런 메뉴가 아니라 좀 보면 이거는 아주 좀 클래식 전에 아주 이지 모드라고 해서 간단하게 뜨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F2키를 누르면은 클래식으로 들어간다 되죠. F2키를 눌러볼게요. 클래식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MIT 이 메뉴 첫 번째 메뉴 보면은 고급 메모리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 저기 있네요. 그러면 뭐 다른 메인보드 쓰시는 분도 메모리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처음에 들어오면 어찌 되냐면은 저는 이제 아주 고급형 메모리를 장착했죠. 3200을 지원하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메모리 클럭이라고 지금 표시된 부분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정보 표시한 부분 보면은 지금 2133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200짜리를 샀는데 2133으로 되게 어찌 보면 클럭이 다운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를 좀 많이 쓰는 작업 같은 걸 했을 때 원래 성능이 더 확 나와야 되는데 뭐 성능이 뭐 아무리 고성능 메모리를 장착해도 뭐 그냥 다운 시켜서 쓰니까 뭐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 보면은 XMP라고 메모리 프로필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보면은 보통 여기 프로필이 뭐 한 개 뜰 수도 있고 두 개 뜰 수도 있는데 프로필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1이라고 된 걸 선택을 딱 해줘요.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메모리에서 딱 값을 불러오는데 DDR4 3200 요걸 딱 불러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자신이 이미지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 이걸 많이 꺼졌다고 해봅시다. 끄고요. 요거 숫자를 막 이렇게 올려서
3200을 딱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클럭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했죠. 3200을 원래 지원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3333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메모더 지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더 올려서 뭐 열심히 미쳤네요. 뭐 더 올라가죠. 뭐 이렇게나 만약 뻗을 텐데요. 5500MHz로 만약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딱 저장을 시키면은 메모리가 이제 클럭이 확 올라가서 이제 동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프로필을 그냥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를 낮춰야 되나? 낮춰볼게요. 낮추면은 일단 그냥 오토로 둘게요. 이 오토로 두고 오토로 도는데, 그러니까 3200으로 자동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XMP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눌러서 프로필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은 메모리에서 제일 최적화된 값을 그냥 다 자동으로 탁 불러서 설정해 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메모리를 고클럭을 장착해 놓고 뭐 고클럭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좀 설명드리면은 메모리 클럭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요. 근데 클럭이랑 가격이랑 좀 따져 보셔서 뭐 요 정도는 사도 되겠다 하면은 사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고클럭 메모리를 사두면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건 있었어요. DDR3 메모리를 한참 많이 쓸 때 제가 오버클럭 대회 나와가지고 DDR 1등 하면서 DDR3 고클럭 메모리를 그때 상품으로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때 워낙 고클럭 메모리, 그때 메모리가 그때 가격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만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워낙 고클럭 메모리를 사놓으니까 DDR3 메모리를 계속 쓰는 상황에서 그 메모리를 바꿀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보다 클럭이 높은 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신형 메모리를 받아도 오히려 이게 클럭이 더 높으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계속 썼었습니다. 그 메모리가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서 클럭을 높은 걸 사놓으면 좀 오래 쓸 것 같아요. 아직은 DDR5 메모리가 뭐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을 테니까 DDR4 메모리도 비교적 꽤 오래 장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살 거 좀 고클럭 메모리 사놓고 좀 오래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2400을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2666으로 이렇게 오버클럭 한다 이런 거보다는 애초에 3200짜리를 뭐 예를 들면은 333 이렇게 오버클럭 하는 거 더 쉽기 때문에 숫자가 높은 거는 이제 오버클럭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오버클럭 별로 필요 없고 그냥 가격 싸고 일반적인 메모리를 사고 싶다 하면 2400 뭐 정규 클럭을 지원하는 이런 메모리를 사놓고 2400으로 설정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랑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이 정리를 왜 해드리냐면은 한참 영상을 보긴 봤는데 막상 또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그럼 뭘 선택하는 거야 하고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클럭을 자신에 좀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숫자를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숫자가 높은 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메모리라는 게 자꾸 눈이 높아지면 클럭 높은 걸 사면 좋죠.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메모리 가격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체 한 대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